문재인이 국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하고 나서 논란입니다. 지가 아직도 대통령인 줄 착각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문재인의 쇼를 담당했던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태풍 흰남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착용한 민방위복을 문재인의 과거 복장과 비교했습니다. 탁현민이 왜 이런 비교질을 하고 나선 것인지 그 의도를 분석해봅니다. 추석 연휴에도 이준석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난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 얘는 도대체 왜 이재명 사건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내부 총질만 계속해서 해대는 걸까요? 저는 1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전 세계 각국에서 애청해주고 계시는 61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0일 추석 당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계실 텐데 밥맛 떨어지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문재인이 잠시 무거운 짐 내려놓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길 기원한다며 추석 인사를 자신의 SNS를 통해 전했습니다. 명절날까지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 걸 보면 잊혀지고 싶은 게 아니라 잊혀지고 싶지 않아서 발악을 한다 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은 추석 연휴가 시작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끝을 모르는 코로나와 민생 경제의 어려움에 태풍 흰남노까지 힘겨운 분들이 많다며 어려운 세월을 보내며 한가위 명절을 맞는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모처럼 사랑하는 가족과 웃음꽃 가득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 다 함께 행복한 추석을 소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와중에 또 더불어라는 단어로 더불어민주당을 홍보하는 꼬락서니를 선보이고 계시네요. 다 함께 사는 세상이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더불어라는 말을 쓰고 계시는 경제 파탄자 문재인의 추석 인사말을 여러분은 방금 들으셨습니다. 나라 빚을 763조 원이나 늘려놓은 경제의 어려움을 자초한 장본인이 어려운 경제를 강조한 인사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마치 현재 어려운 경제를 현 정부 탓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듯해서 역시 남 탓만 하는 문재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과대 해석일지도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민망해서라도 경제의 경자도 꺼내지 못할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한편 잊혀진 채 살고 싶다고 말한 문재인이 이런 괴상한 행동을 보이기 이틀 전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또 자신의 SNS에 문재인이 군용 점퍼를 입은 모습과 윤석열 대통령이 민방위복을 착용한 모습을 비교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비교 사진을 올린 취지는 바로 재난 상황에서의 윤 대통령의 이미지 메이킹이 문재인 때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론 문재인의 이미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던 자신을 본인 스스로 추켜 세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탁현민은 7일 지금 보고 계시는 이딴 비교 사진과 함께 용산의 비서관들은 대통령을 바보로 만들지 말라. 대한민국 대통령이다라며 제발 프로페셔널을 쓰시라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해 현장을 방문하면서 입은 점퍼에는 별도 휘장 없이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대통령이라는 문구만 적혀 있고 문재인이 입은 옷에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휘장이 달려 있습니다. 프로페셔널은 전문가를 뜻하는데요. 각 부처의 장관들을 겨냥해 전문가를 쓰라고 한다면 탁현민의 말이 천번만번 이해도 가고 납득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의 사진을 어떻게 찍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문재인 니들은 쇼 아니면 국민을 속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미지 메이킹을 그렇게 해댔던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주로 재난 상황일 때 입는 대한민국 고유의 민방위복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만 썼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남의 나라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마치 재난 상황에서 대처를 잘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사진 속 그림을 꾸며내는 것. 탁현민 너였다면 이게 가장 중요했겠죠. 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얻는 건 의도적으로 계획된 연출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대하는 진정성입니다. 세월호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에게 고맙다라고 한 문재인 패거리, 니들이 제 말 뜻을 알아들을란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평생을 쇼만 하고 살다가는 언젠간 교도소에서 살 날이 올 겁니다. 무슨 죄로요? 사기죄로요.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제11호 태풍 흰남노에 대한 정부의 예방 대응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4%는 추석을 앞두고 한반도를 강타한 역대급 초강력 태풍 흰남노에 대한 정부의 예방과 대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잘못했다는 응답은 38%, 잘 모름은 8%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태풍 피해가 가장 컸던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65%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63%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민주당 쪽에 유리한 질문과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재난 상황에서의 윤석열 대처는 국민들에게 아주 훌륭한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같이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휘장이 달린 휘황찬란한 점퍼를 입진 않았지만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진정성을 알아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탁현민 따위가 비교 사진을 올린 다음 날 나왔기 때문에 탁현민이 상당히 당황스러워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도 당대표로서 최초로 징계를 받아 당황스러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이준석 소식입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명절에 자꾸 재수없는 애들 소식만 전해드리게 돼서 저도 참 난감합니다. 이준석 당대표 정무실장을 맡았던 김철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준석 뒤치다꺼리 전문가로 알려진 김철근은 이준석이 받은 성상납 증거를 없애버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이준석이 좋아 죽겠어서 마치 미친 개처럼 날뛰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준석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9%인데 기각된 1%에 해당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실장 휴대전화를 왜 압수수색을 하려 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준석 또한 영장 발부율을 99%라고 한 걸 보니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나 봅니다. 그렇다면 이준석이 말한 기각된 1%에 해당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을 고지고대로 다 받아주는 좌파가 장악한 사법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편을 들어줘야 민주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계속 나오는 것일 테고, 두 번째는 김철근이 아니라 이준석을 압수수색해야 하는데 경찰이 이준석이 아닌 측근만 들쑤셔대는 바람에 재판부가 경찰의 수사를 무시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준석에게 성접대를 한 김성진 아이카시스 대표 측은 지난달 성접대를 받은 게 확인됐는데도 이준석이 의혹을 부인하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가로세로 연구소를 경찰에 고소했다며 이준석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준석을 중심으로 수사하고 또 증거인멸을 했다면 김철근은 이준석의 지시를 따랐을 테니 이준석부터 철저히 조사하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철근부터 소환 조사한 경찰은 오는 16일이 돼서야 추석 연휴가 끝나고도 4일이 지나서 이준석을 소환 조사하고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준석 변호인은 경찰이 지금 쫄아 있다고 말한 바 있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성상납 증거가 명백히 있는데도 무혐의 결과가 나온다면 이준석 변호인 말대로 경찰이 쫄아 있다고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한편 이준석은 9일 공개된 신동아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당무 불개입 원칙을 밝혀왔지만 실제로는 당무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을 열심히 비판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북한 뚱땡이를 닮아가는 이준석은 진짜 당무를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면 당대표 권위는 무조건 지켜줬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 벌어진 일은 저녁 술자리에서 당대표에 대해 이 새끼 저 새끼라고 라며 그게 바뀌었을까? 윤 대통령의 캐릭터라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고검에 있을 때 후배 검사들에게 법원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새끼 저 새끼 한다고 그 법원장이 잘리는 건 아니다. 그런데 당대표를 두고 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 새끼 저 새끼는 남자들끼리는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흔히 쓰이는 말이죠. 그런데 이준석 얘는 지가 욕먹을 짓 하고 다니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오로지 윤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 이 새끼 저 새끼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과거 안철수 병신이라고 한 네 자신을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당대표 권위는 지켜줬어야 한다는 준석이가 이 영상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대표 권위를 지켜주기 위해 할 만큼 했지만 반대로 이준석 너는 대통령 후보의 권위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후에 대통령의 권위를 지켜줬다고 생각합니까? 대통령의 권위를 지켜주기는커녕 권위를 짓밟아버리기 위해 안간힘을 쓴 게 바로 이준석 너 아닙니까? 이준석 너 따위를 그래도 정치 선배랍시고 윤 대통령은 너의 조언대로 하라는 선거운동 다 하고 초선 의원들이 이준석 너를 탄핵하려고 할 때도 윤 대통령은 이준석 너를 끌어안았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도 정도가 있지 도대체 언제까지 도끼를 뿜어낼는지 이 끓어오르는 화딱지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준석은 요즘 과대망상증도 점점 더 심해지는 듯합니다. 이준석 부모님께서는 이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병원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준석이 글쎄 국민의힘이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키워서 내 자리에 앉히면 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말해도 웃겨 죽겠는데 이준석은 한 장관을 보완제로 삼으면 모를까 대체제는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빈자리를 보충할 수는 있겠으나 이준석을 대신할 사람으론 부족하다 이 뜻인데요. 사람으로서의 품격 자체가 다른 한 장관을 인성부터 글러먹은 이준석과 비교 대상이나 됩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현재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 세워주는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잘하고 있고 그러므로 차기 대통령감으로도 손색이 없겠다. 이렇게까지만 생각할 뿐이지 이준석이라는 큰 인물을 잃은 그 자리에 한동훈 장관이 대신하면 되겠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로써 제가 이준석의 과대망상증을 의심하는 건데요. 이준석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준석은 한동훈과 이준석 지지층은 완전히 다르다. 한동훈 장관 좋아하는 층은 주부층이고 이준석은 2030 인터넷 커뮤니티 세대라며 2030과 6070 세대는 작은 정부, 자유에 대한 가치 등에서 공감하는 데 비해 4050은 정책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기려면 세대 연합, 세대 포이론을 강화해야 하는데 지금 당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세대 포이론이 깨졌다고 했습니다. 아주 그냥 정치 평론가납셨네요. 하다못해 이젠 한동훈 장관과 이준석 자신의 지지층 분석까지 하는데 이준석은 여전히 아직도 윤 대통령이 젊은 층 지지도가 많은 이준석 자신 때문에 당선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총선을 이기려면 이준석 같은 애가 분탕질하지 않고 깜빵에 들어가 찌그러져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 부정선거 감시를 잘 한다면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하는 바입니다. 이준석은 다른 말들도 수두룩하게 해댔는데요. 다 쓰잘데기 없는 말들이고 구독자 여러분 스트레스만 늘 것 같아서 다른 발언은 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추석은 태풍 흰남노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아픔을 함께 나눠 갖는 뜻깊은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